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새 남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지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참 오늘 요즘에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훨씬 더 뭐랄까. 지난 시간들 그 내란 전국을 지나왔던 그 어두운 터널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밝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늘 세 분 다 상콤하고 상큼한 모습으로 뵐 줄 알았어요. 더 바쁘신 거죠, 근데? 아니 근데 오늘 좀 복잡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네. 뭐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좀 풀려날 위기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뭐 이번 주 내내 있었고. 예. 특검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뭐 여기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 네, 아까 뭐 어떤 분이 뭐 군사 재판을 특검에 가져가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뭐 여러 흐름들이 있어서 네. 편안하지만은 않은 네. 복잡한 하루였던 더 걱정이 많으시죠. 예.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죠. 두 분도 오늘따라 왠지 네. 상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늘 상큼하고 밝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주제를 보고 네. 아 오늘은 펜코 수계를 다룰 그게 별로 없구나. 요즘 조용하던데?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는 건 무슨 사실입니다.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우리 작가님 네.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이거 중간에-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아 그래 네. 중간에 그냥 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죠. 아니 사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네네네. 많은 당원분들이 네. 그 6월 3일 이후면 이제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외교도 이따가 뭐 주제로도 나오겠지만 네.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당이 또 음. 우려를 해야 되는 네. 우리가 관심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서 예. 좀 시작할 땐 좀 차분하게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비타민을 지금 또 드셨잖아요. 그쵸. 저희 또 제작진이 우리 또 출연진 분들에게 비타민을 이렇게 또 드려가지고 맞습니다. 기운 내시라고 파이팅 넘치게 하자고 지금 비타민- 당원분들은 다들 걱정하고 처져 있는데 우리만 기분 좋으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오늘 이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어느새 뭔가 좀 어떤 그렇죠. 기분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또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외교 행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흠잡을 데 없었다. 이제 이런 평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나와서 너무 잘하셨고 네. 그리고 사실 난이도가 좀 지나치게 낮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죠? 네. 사실 뭐 이제 김용민 목사 앉았던 자리는 누가 앉아도 미남으로 보이거든요. 그 자리가 예. 그저께 김용민 이사장님이 앉으셨던 자리긴 그럼 합니다. 이 자리는 누가 앉아도 미남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시간 하면 예. 눈, 코, 입 제대로 다 달려있으면 미남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이제 조져놓던 외교를 나가서 근데 사실 윤석열한테 비교하는 것도 좀 미안한 수준이죠. 이거를 윤석열의 외교에 비교를 할 만한 정상은 세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그거 빼고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셨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면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망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활력이 돕니다. 갑자기 이름 세 글자 얘기했다고 이렇게 활력 돌면 어떡해요? 소위 이게 뭐 요즘 예. 펜코 경제학이라고 예. 이게 활력이 이렇게 돌아서 네. 모두가 행복해지. 싹 돌죠. 호텔 경제, 예. 네. 탱코 경제야. 네. 그리고 우리 김혜경 여사. 예. 예. 우리 김건희가 망쳐놨던 그런 정말 어떤 천박하게 망쳐놨던 그런 국격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오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1박 3일이고 사실 굉장히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리한 일정이라고 봤지만 그리고 사실은 6월 4일에 취임 선서하시고 G7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참모들의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너무 준비 없이 가는 것도 다자 외교상 아무튼 고난도의 외교이다 보니까 이번에 가시는 게 맞나? 일부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셔서 가신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저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 보수 패널들도 다 보수 그렇게 패널들도 예. 뭐 사실 흠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외교는 거의 참사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외교적 성과, 그러니까 뭐 이런 퍼포먼스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내란 이후에 한국이 건재하다, 네. 한국이 돌아왔다, 한국이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국가들 그리고 참석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요 이제 G7 열리면 보통 많은 나라들이 쳐다보거든요. 네. 한국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 외교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김혜경 여사 그 단독 행보하는 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본인을 위한 행보 같았잖아요. 김건희 그쵸. 씨 보면은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다른 김건희가? 네, 네. 김건희가 돋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님은 확실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좀 눈길이 갔습니다.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학교 이제 이런 데를 캘거리에 있는 데를 방문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런 데를 방문하면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일단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경계가 없는 이제 복지국가로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캐나다는 뭐 워낙에 이제 복지가 또 보건복지위원장이시죠. 캐나다는 또 워낙에 세금도 많이 내시고 또 그런 분들의 세금으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을 이제 같아지게 만드는 동등한 대우를 하게 만드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딱 학교에 예술 학교나 그런 데 가시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립장애인 예술학교나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보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아무튼 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김혜경 여사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기품이 있어요. 김건희에게는 없는 거 모두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한복 입으신 모습. 맞아요. 굉장히 그것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뭐 예. 김건희는 다 명품으로 쳐바르고도 참 품이라고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명품 사이로 해집고 나오는 그 천박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그렇죠. 도저히 숨길 길이 없었는데 네. 김혜경 여사님 너무 잘해주셨고 네.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김건희였더라는 게 너무 다행인 게요. 네. 그 왜 바이든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죠. 이런 예. 거 막 이거 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와 이건 완전 뭐 천국과 지옥이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네. 지옥과 천국이다 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요. 네. 또 화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네. 친화력이 네. 가서 이제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데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 하면서 룰라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각별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두 분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이라는 것도 같고 룰라 대통령 아마 초등학교 중퇴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 딱 그 한 앵글에 잡히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두 분 다 정말 기득권한테 죽을 뻔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법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룰라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우리 대통령님이 대표실에 언급을 하면서 검찰 권력이 이렇게 남용되고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그거 제목이 막 무너진 민주주의인가? 네. 그랬던 걸로 넷플릭스에. 기억합니다. 네, 그거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지점을 찾을 수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룰라가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 넘었을 거예요. 87%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지율이 그때만 못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퇴임할 당시에는 뭐 지구상 인기가 제일 드높은 대통령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율 질문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할 때 난 지지율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끝날 때 후반부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어쨌든 화제를 모으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부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끝날 때까지 내가 반대 세력을 다 조져가지고 네. 그렇게 가네요 지금.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이다라는 그 거죠. 룰라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브라질의 재벌 기업의 총수도 잠깐 등장하는데 총수도 룰라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 개혁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브라질에 다시 활력을 찾는 룰라의 지도자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 나오고 예.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룰라 대통령의 개혁적 조치로 교육의 기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뭐 이런 인터뷰가 쭉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았는데 예.
갑자기 검찰이 손을 보게 검찰이 아니고 거기 판사가 네. 수사하고 기소하는 판사가 있고 네. 재판하는 판사가 있는데 수사하고 기소하는 판사가 검사죠. 네. 검사가 이제 각종 이제 권한 남용을 통해 가지고 네. 룰라뿐만 아니라 룰라의 후임자조차도 다 손을 대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 도전해요. 그 수사를 보수나로 했던. 예.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스쳐가네. 예. 그러니까요. 예, 정정하자면 망가진 민주주의가 아니고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뭐 다시 뭐 왔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네. 위기의 제목을 민주주의. 망가진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네.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뭐 영화 유튜버도 아닌데. 그렇죠. 예. 뭐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그 헷갈릴 수 있죠. 뜻인데. 예. 그 뜻이 그 뜻입니까? 위기와 망가졌다는 거는 그 뜻이 그 예, 뜻입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예. 아 이거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예. 저기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하고도 네. 뭐 우리 황윤두 이사님이 아마 과거에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네. 연이 좀 있었죠. 뭐 이제 왜냐면은 네. 이 온라인 문제에 네네네. 관심을 가져줬던 분 중에 한 분이니까. 의원분 중에.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또 이렇게 fem코숙의 종식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분인데 네. 요즘 표정이 너무 아니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 한대요. 내일 국무회의. 아니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시는데 근데 바로 국무회의를 한대요. 국무회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땠을까 아니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장관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 필요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 장관인데 네네. 지금 국무회에 들어가는 장관들인데 네네. 죽겠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막 이런. 진짜로. 진짜. 예. 근데 진짜 지난주에도 전에 없었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게 식은땀이 나는 그 맥을 짚으시니까. 그쵸. 이게 식은땀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원내 수석할 때 이제 그 최고위 회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긴장이 장난 아니죠. 그렇군요. 딱딱딱 집어서 물어보시잖아. 이거 어떻게 됐냐? 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네. 그래서 그냥 긴장 속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네. 그럼 최고위원도 혼내요? 예? 혼내요? 아니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건 좀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이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것들은 미리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무슨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뭐 회초리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국무회의 장면 보면서 네. 공무원들 기강 잡는 모습에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당 대표 하실 때도. 근데 그렇게 그런 장면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 정확하게 그렇죠. 지적을 맞아요. 네네.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왜 또 여기서 나 이럴 줄 알았다. 이제는 아니, 이건 눈빛만 좀- 봐도 알 수 있어. 눈빛만 봐도 이제 황혜진 이사님이 무슨 얘기할 줄 알 것 같아요. 활력이 돕니다. 네, 예. 그렇게라도 활력이 돋으면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아까 그냥 지나갔지만 실제로 큰 과제가 있어요. 내란 그 종식, 네네. 그 내란 수계 종식과 펜코 수계 종식. 펜코 수계 종식을 이거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는 투 트랙으로. 거다. 네네. 예, 대한민국 아까 위기 민주주의 말씀 주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 펜코 수계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네. 그리고 그 펜코라는 사이트 자체의 문제도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고, 네. 이거 사설 도박장이다. 네. 이건 그래서 우리 또 복지 쪽을 담당해 주시니까 예.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문제를 저희 안 그래도 제작진이 막 방금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어디 현장에 계세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시죠. 예. 잠시 뒤에 히두 타임을 준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룰 거라고. 활력이 도네요. 말씀을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24일, 25일에 인사청문회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김민석 후보자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민주당에서 왜 주진우 의원 얘기를 더 많이 하느냐라고 해서 내막을 알고 봤더니 주진우 의원도 박선원 의원 주장이거나 혹은 한준호 그 최고위원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이 쩐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나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에 그런데 굉장히 부잣집 자식이에요. 아니 그 어느 정도로 많길래 거론이 되는지 뭐 봤더니 70억 원? 신고된 재산. 야. 네. 신고된 재산. 신고된 재산만 70억 원이고 네. 부동산이 40억 원, 뭐 예금 및 뭐 이런 게 30억 원 이렇다라고 증권이, 하는데 현금성이 한 20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손에 현금 20억을 들고 사는 사람이
야. 검사 출신인데. 그 계좌에 얼마 있어요, 형님? 아, 갑자기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를 정도로 액수가 많아? 많이 없어도 모를 수 있죠. 아, 많이 없으면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아니 주진우 의원이 SNS에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네. 이제 본인 재산이 털리기 시작해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민주당 쪽 주장인데 신고된 재산만 70억인 건 이건 사실이고 심지어 2005년생 주의원 아들이 예금으로 7억 8천만 원이 있다? 그게 중요하죠. 야 이거는 예. 이게 30개 은행 계좌에 나눠서 다 이게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와 아 진짜요?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요? 예. 와 그러니까 이거는 왜 누가 나누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증여세나 이런 거 문제는 뭐 일단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본인 말로는 증여세를 다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세대를 점프해서 증여하는 거잖아요. 네. 증여세가 더 세요, 이러면. 30%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억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럼 주려고 했던 돈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훌쩍 넘게. 예. 그 증여세를 다 제대로 완납했다라고 일단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맞아요.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 예. 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가 굳이 손자한테 뭐 유산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네.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7억이 넘는 돈을 줬다? 네. 세금을 다 내면서까지? 네.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주진우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막 해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거 자업자득이긴 해요. 근데 네. 전 사실 주펠레를 볼 때마다 누구 편일까? 펠레죠. 네. 당적이 어딜까가 사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중요한 순간마다 갑자기 나타나요. 혼자 막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항상 국힘당을 물매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핵심은 아빠 찬스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할아버지 찬스 논란이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네. 이게 우리가 2019년, 20년 때 지겹도록 봤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가 왜 스카이 대학에서 안 나오고 있냐. 와.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왜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안 다루냐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 봅니다. 예. 오늘 이후로.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위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건데 이 네. 케이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듣는 과정에서 이게 좀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동료 의원들께서 주진우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지금 너무 억지 주장이나 억지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하는 당신은 그럼 깨끗하냐라는 식의 논리 제기인 거잖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 그 증인 신청하는 거 이전 배우자까지 하는 거는 좀 사실 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가 항상 논란이 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 검증하고 능력 검증이나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중에 이제 특히 이제 내밀한 사적인 것을 어디까지 검증해야 되느냐도 좀 논쟁이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한다는 건 들어보지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면 할 수 있는데 네. 해도 된다. 네. 뭐 검증해야죠. 야당에서 그럼 총리 후보자 검증 안 합니까? 근데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가족 망신주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좀 금액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많다라고 하면은 뭐 부를 수도 있죠. 왜냐면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전 남편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신호 갑니까? 저 비춰주지 말고 여기 계속 비춰주세요. 네. 아니 그렇지 김건희 재산 형성에 전 남편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 예.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다. 예. 그러면 김건희 전 남편 부를 수 있겠죠. 예. 전 남편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만 예. 어쨌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재산이 2억이 안 된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재산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걸 뭐하러 불러서 물어봅니까? 가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치. 가령 휴두가 통장 털어봤더니 한 30만 원 나왔어요. 부모님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치. 그진데.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형 정도 재산을 형성했으면 이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보거든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굳이 이거는 네. 성함은 거의 없던데 재산은 꽤 있나 봐요. 꽤 있나 봐요. 거의 있다. 거의 많다. 재산이 거의 없어요. 이게 딱 이거. 못 살 게 거의 없다. 아, 예. 아니, 저는 뭐, 예. 주진 아들에 비하면. 아니, 난 진짜, 나 상대적 박탈감 진짜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만 20살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미성년자 시절에. 어떻게 20살이 이게 자료가 진짜
예금이 7억 8 20살 그래서 때 7억 8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네. 그 온라인상에서 예. 협치를 저들이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해방을 놓으니까 예. 협치 차원에서 주진우를 장관으로 한번 임명을 해봐라. 그 지명을 해봐라. 인사청문회 인사청문 한다고? 한번 해서 예. 협치를 해보자. 예. 그럼 이제 이게 모든 게 지금 털리게 돼 있다. 협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이거부터 해봐라. 라는 얘기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나올 정도로 예. 모든 게 지금 주진우가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주진우 청문회 일단 한번 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인사청문 우선 성청문회. 삼청문회 먼저 때리고 아니 왜냐면 총무 자리니까 아니, 총리 자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청문회 한번 해보고 생각해 인사청문회 하고 대통령 임명 안 하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많네. 이거 재산 때문에 안 되겠다. 더 말이 많네. 아니라 그 문제가 많네. 그 문제가 너무 많으시네. 이러면서 안 그치. 시키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뭐 주장이나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해명은 저희가 일단 반론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이 되려면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가능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들의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친부겠죠. 친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한 거다. 그래서 증여세도 완납했고 영수증도 모두 갖고 있으며 전액을 저축했다라는 게 해명이라는 거. 아까 이제 두 분이 넌지시 좀 네. 흘려서 말씀을 주신 거 정확하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인의 나머지 재산도 양가의 증여, 상속, 변호사 수익이고 관련 세금 무려 33억 세금을 33억 2천만 원을 모두 냈으며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저는 근데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는요. 네. 일단 증거 자료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아니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 아버지도 검사신 네. 걸로 검사 예, 생활을 맞아요. 예. 알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아들한테 막 몇십억씩 떡떡 대단하다. 주니까 검사가 연봉이 1억이라는데 물론 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이렇게 끝발이 높아지면은 연봉도 올라간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말이 안 이해는 되죠 안 이거는. 되네요. 예. 오. 아니 뭐 한덕수 씨처럼 남의 법카로 사용하고 자기 월급은 모두 저축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아니면 이제 검사하다가 나와서 정관이율을 엄청 받으면서 변호사 생활하셨고 옛날 막 홍만표 씨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대손손 뭐 상속이 되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현실감이 저로서 없네요. 저도 뭐 통장 열면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근데 진짜 이 박영식 앵커님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나를 얼마나 거시로 만들려고 아니. 여기서 지금 숟가락 얹은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아니 거짓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요즘에 박영식 앵커 방송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월마다 뭐 몇 천씩 땡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야. 의원님 저 어떤 사람이냐면 네. 댓글로 뭐라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저 방송 출연마다 항상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 다는지 아십니까? 일배 아니요. 아니야? 역시 무슨 국회의원 짬바좀 무시 못한다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쵸 이게 아무리 숨길라 해도 안 돼. 아니 국회의원이 왜냐면은 부산 대구에서 다 만나봤잖아요 또. 딱 아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열심히 사니까 박영식 사채 썼냐.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다니는 곳마다 앞뒤 코너에 계시더라고요. 토마토에서도 뵙고 막 그랬거든요. 네. 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단 웃겼죠? 이거 일베 드립 쇼츠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 받아도 우리 야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고요.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진짜라고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준석 의원도 예. 당당하게 뚫고 가는 거 선택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밈화해서 뚫고 가겠다 이런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겠지. 아니 왜 팸코수계와 저를 자꾸 등치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상황이. 예, 영식이 형 그만 보세요라고 이거 기자 김태현인가요? 댓글을 김태형 기자입니까? 김태형 기자 또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영식이 불쌍해 오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왜 그런 것만 읽어요? 자 그리고 모 방송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일주일 전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동명이인입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진우 가족이 울산에서 클럽을 운영한다. 이제 이것도 뭐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이라고 봐주시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울산에 큰 나이트 클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니까 김어준 씨가 나이트 클럽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진우 기자 왈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건데 아무튼 울산에서 제일 좋은 데였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냥 다 공개가 돼버리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예. 울산에서 제일 좋은 거면 아마 챔피언 나이트클럽 아닐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뭐 어떤 분은 뚜껑이 열리는 그런 나이트클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뚜껑이라고 근데- 하면 이게 키워드가 매력. 이게 탐나네 이거. 아, 그러세요 또 우리 요즘에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우리 박주민 의원장께서 네. 의원께서 너무 이제 이 드립에 아, 드립에 지금 너무 욕심이 생기신 거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적절했어요. 네, 뚜껑. 네. 네, 아니 뚜껑이. 그 저기 예, 도움구장처럼 뚜껑이 열린다. 열리는 예, 뚜껑이 그런 열린다. 나이트가 제가 알기로 그게 아마 뉴월드 나이트인가? 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저 네. 울산 가본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제일 크고 좋은 데는 챔피언 나이트일 거예요. 전국구 찍고 다니셨거든요. 아, 대단하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아 실제로 지역에 가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들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핫하죠. 네. 진짜 많은가 봐요. 저도 2007년에 이제 목포에서 근무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나이트도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뚜껑 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네, 저는 뭐 비록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가보기는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가봤죠. 결혼 전입니까 후입니까? 당연히 결혼 전이니까. 땀 흘리는데. 삐질삐질. 자,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것도 부킹은 했나요? 그래서 네? 아주 청문회가 되고. 예. 부킹 안 할 거면 나이트클럽 왜 갑니까?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킹했냐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민주당에서 괜히 얘기했나 봐. 뚜껑 부킹했네. 이건 이 모든 그 발단은 뚜껑 얘기를 해주신 분이 시작을 여셨기 때문에 예 뚜껑 얘기를 해주신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핫한 게 사실은 지금 오늘도 댓글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그 법사위원장 얘기가 아 예. 계속 올라오세요.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저한테도 오늘 문자 엄청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곤란해졌으니까 이제 곤란함을 의원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수건 돌리게 해야죠. 아니 법사위원장의 박범계 의원 뭐 사실상 내정, 확정 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참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걱정하시는지 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아,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발 좀. 아니 근데 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 그죠. 예, 우리 박범계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 실제 이게 내정되고 확정되면은 거의 이렇게 가지 않나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뭐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없고요. 예. 네. 뭐 왜냐면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뭐 얘기 나온 건 없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아마 당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저한테도 문자를 오늘 밤에 한 수백 개가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맞냐 이제 확인하거나 맞냐.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 예, 네. 김병기 원내대표 말려달라 이런 거죠. 원내대표도 이런 댓글들을 아마 보거나 받고 있을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예. 진짜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없고 실제-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또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또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누구를 하겠다라는 어떤 뭐 권한에 대해서 뭐 지금 의견을 내시면 굉장히 또 곤란해지고. 왜냐면 이게 실제로 언론이 또 이런 거 파고들잖아요. 아 그쵸. 이렇게 방송에 와서 또 지금 요즘 되게 핫한 방송 아닙니까? 아 정치시장? 요즘에 많이 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특히 이렇게 주목을 받는 박주민 예. 의원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아 어렵다는 그래볼까요? 얘기 다 얘기할 아니 근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화 시장을 언론에 처음 인용시켜 주신 분이 고맙게도 박주민 의원이시거든요. 네, 그때 왜 그 대구에서 유세하시다가 네. 그 스포츠 저기 외제차 네. 소란이 있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또 많은 언론들이 정치 야시장에서 박주민 아.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도 한번 레거시 많이 또 보고 미디어 있을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범계 법사위원장에 대한 우려 왜 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1년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겪었잖아요. 그분이 뭐 다른 것도 좋지만 가장 국민들이 환호했던 지점은 단호한 거였어요. 일단 추진을 한다라고 여겨지면 네. 뭐 무슨 반대가 들어오고 뭐 옆에서 막 비웃고 막 나가버리고 이래도 그냥 추진했단 말이죠. 지금 앞으로 1년은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저 그 우려에 저도 한
75% 정도 동의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난세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세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네네. 네, 가령 지금은 이제 국민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들은 파이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은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내정된 게 있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일단 응원은 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예. 저도 뭐 이제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사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예. 좀 더 뭐랄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법사위원장을 지금 맡으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우리 황희도 이사께서는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앞에 쭉 저희가 말씀 서로 같이 나눴던 것도 네. 내란 수계 종식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펜코 수계 종식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내란 수계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네. 그게 이제 그동안의 일련의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로 국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과 별개로 다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게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간다 해서 좀 원내대표에도 그 당원 비율을 또 이제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20%. 네.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정당으로 간다고 한 상황에서 이게 여기서 삐걱거리게 되면 앞으로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저들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총 결집을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도 다 불탔거든요. 막 어디가 막 특정한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탔어요. 거의 이 대동단결 미신을- 수준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한 줌으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예. 펜코숙에 대응할 때 원래 한 줌론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지금은 그 한 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거 그래서 불이 지금 확 번지기 전에 예. 빨리 수습해야 된다. 왜냐면 네. 밀보막교, 리박스쿨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저것들도 지금 아직 판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당원들이 불안하고 서로 분열의 지점이 생길 때 네. 그들이 쓱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계속 갈라놔요. 예. 밥 먹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 이슈는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입장이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네. 예. 아까 박주민 의원도 모르시는 것 같고. 오피셜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도는 뭐 내정 확정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동요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빨리 나와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뭐 본인이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부인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은 당연히 좀 이 지금 현재 온 오프라인의 그 뭐 권리당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주 가시는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 이 뭐랄까 분노가 좀 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느끼느냐면요. 처음에 대통령 그 민정수석 지명하시고 네. 그때보다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 뭐 이제 가령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과 또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끼리 뭐 누가 돼야 된다 어쩐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또 갈등이 깊었을 때 그때보다 더 이게 분노가 뭐 많이 달아오는 것 같고 그야말로 대동단결이다. 네. 저도 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는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예, 우리 또 원내 또 말씀 주실 분이 우리 계시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이게 저는 앞으로 이 민주당원,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 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방식, 관행이 됐든 아니면 문화가 됐든 네. 이런 거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좀 더 기민하게. 예. 왜냐면 저도 이제 당에서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활동을 해보면 안의 온도랑 밖의 온도가 되게 너무 다를 때가 다르죠?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은 적도 많은데 예. 중요한 건 이게 점점 더 우리가 특히 당원 민주주의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한 방향 아닙니까? 흐름이죠. 흐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정치인들도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의도 안에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원들한테도 같이 설득을 하는 게 병행이 돼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네. 안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잘 소통만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거다. 이 시대 자체가 변한 거라 봅니다. 예. 그 흐름에 빨리 올라탄 분들이 우리 뭐 박주민 의원님처럼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고 네. 뭐 그게 또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택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
경우에 이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원이 침착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MBC가 이거 정말로 최초 보도하는 건가도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MBC가 저렇게 난리를 MBC 혹은 언론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김병기가 맞나 보다. 오히려 김병기 의원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김병기 의원이 그걸 모르시지 않을 거고 당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분명히 아실 테니까 일단 오피셜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이 틈을 항상 민주당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혹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뭔가 설왕설래가 벌어지면 파고 들어오는 작세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무조건 있어요. 예, 얘네들 분명히 파고 들어와서 또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오늘은 댓글창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어떤 댓글 다는 유형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이때다 싶어도 민주당 싸잡는 애들 있어요. 아, 민주당 여당 됐다고 뭐 여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당원들 말을 무시하냐 뭐 민주당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이러니까 니들이 개혁 못하고 윤석열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너무 수상할 정도로 아니 아이디 한번 까봐야 돼요. 아니 본인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라면 제가 작세라면 그렇게 쓸 거고요. 그치. 예. 그런 댓글들 또 막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공작을 하는 이유는 뻔해요. 우리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 되신 김병기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온라인 여론으로 치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또 우리 또 소위 이제 억가라고 하는 거. 예. 그냥 억가하는 댓글이네. 이렇게 넘어가려고 만들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세들을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당원들의 목소리와 이 파고든 스파이들의 첩자 활동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 있겠고 지금은 다수의 당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네. 이게 만약에 어떻게든 진화가 되잖아요. 네. 뭐가 어찌 됐든.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수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만약에 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라. 민주당은 여전히 못 믿는다. 지금 앞으로 또 뭔 짓 저지를지 어떻게 하냐. 그렇지. 라는 식으로 남기는 게 말씀 주셨던 그 작세들의 패턴이에요. 그동안 실제로 몇 년간 그 짓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런 글들을 다는 뭐 일반 유튜브 다니면서 막 하는 것들이 금방 이제 뭐 계정 바꾸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 하는 분들은 많이 좀 포착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잘 그 봐둘 필요가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그 어쨌든 당심 중요하고 온라인의 민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저는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인터뷰하는 거 뭐 다 보기 때문에 오. 왜요? 아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나 챙겨봐야지 또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네, 이제 MBN에서 인터뷰한 거 너무 잘 봐가지고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그거 그냥 제목만 본 거 아니야? 아니야. MBN 출연. 아니야 내용도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나 마나이긴 합니다만은 네. 박주민 법사위원장은 안 돼요? 갑자기 야, 인터뷰 봤다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 아니요 왜냐면 대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 박주민 법사위원장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예. 오. 근데 박주민 법사위원장을 뭐 맡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훨씬 뭐 관심이 많다 이제 이런 인터뷰 하셨잖아요. 아니 유도 신문을. 일단은 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오. 네네네. 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박주민 의원 법사위원장 시킨다 그러면 당원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요. 그쵸. 예.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앞으로 또 박주민 의원께서 해 나가야 될 뭐 이제 개인적인 또 일정이나 정치 일정이 또 예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다른 이제 어떤 상임위를 맡는다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안 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네. 박주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맞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변인 할까봐요. 일단 뭐 접으셨어요 지금. 집에 가려고. 아니 왜 도망가시는 이렇게. 걸 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기분이 안 좋아졌어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가 참 애매한데 하여튼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네, 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아, 예.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약간 좀 안 맞아. 나가서 합의 좀 하고 오시는데 약간 다른 거 지금 짐 싸서. 아니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 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박주민 의원으로서 어. 그 역할에 본 업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또. 새로운 게 주어지면 어떻게 근데? 새로운 거는 이제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서 대변인으로 안 되겠는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순발력이 부족해 순발력이.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웃자고 넘어가고 얘기할게요. 어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박범계 의원님은 명태균의 생명의 은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응?
박범계 의원님은 네. 대본에 없는 겁니다. 대본 없어? 박범계 의원님은 명태균의 생명의 은인,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명태균을 접견 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요? 박범계 의원이 접견을 갔다 오시지 않았던 걸로. 몇 번 가셨죠? 예.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명태균 SNS가 지금의 상황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또 당원분들이 이거 봐라 명태균이 칭찬하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허락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여론이 불붙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감동란하고 막 이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지지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막 그런 차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뭐 주목을 받고 예. 뭔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네. 이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문제라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거는 네. 다시 또 그 펜코 수계 얘기로 돌아가서 예. 거기가 지금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입 열면 끝난다고 했었잖아요. 네. 왜 입으로 그러면 안 열고 있는 겁니까? 계속 지금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명태균은 많이 안 다루고 싶은데 뭔가 이제 정치 이슈가 확 불붙을 즈음에 뭔가를 올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걸 즐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루고 왜 하필이면 또 어제지?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왜 할까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유 참 동료 의원 관련된 일이라서 여러 얘기하기도. 예, 어렵긴 한데. 되게 난감하게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그 박주민 의원님도 그 접견 다녀오신 적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이 이제 오라 그래서 한 번 간 거고 네네네. 저하고 상의하고 간 거고 네. 제가 알기로 박범계 의원님은 본인이 이제 직접? 가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요청 없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아는 건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이건 무슨 특별한 의미를 제가 부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하여튼 뭐 저는 오라 그랬고 그 부분을 이제 당하고 상의했더니 예. 그래서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 들어보신 있을 것 거고. 같다라고 해서 예. 당에 보고하고 간 거고 예. 박범계 의원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이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고요. 네. 이 사람은 저기 선거 브로커, 불법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고 네. 본인이 떠벌리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 거. 예, 그러도록 하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본 거고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려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자 특검도 중요합니다.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아니 특검도 사실은 이것도 또 MBN 보도인데 요즘 MBN 보도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MBN 보도 제목만 보면은요 내란 특검에서 계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 현 군사 재판을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 쪽에서 진행을 할 때 1심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규정이 달라서 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게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쪽 주장을 제가 살피고 올 걸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럼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이제 이런 재판들을 특검이 가져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내란 특검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조은석 특검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게 뭔가 그 형소법하고 군사법원법 규정이 달라서 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게 약간 느낌이 지금까지 하던 재판은 내가 인계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들려서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다른 의원님들 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왜 고검에 네.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조은석 특검의 말로는 이제 외환 유치 관련된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론 날려가지고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공격을 도발하게 하려고 했던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려니까 보안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보안이 잘 되는 고검 사무실 선택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군사 관련된 부분도 다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말에 따르면. 그렇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기소할 거고 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등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비춰봤을 때 왜 그럼 이거를 안 받겠다 그런 것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도 이제 MBN 측의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를 싹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 뉴스가 MBN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팩트로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지금 보도 수준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하죠. 예. 아직 그러니까 따라간 언론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군사 재판 여기도 보도에 나옵니다만은 군사 재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마치 조은석 특검이 이 군사법원법과의 형사소송법의 충돌, 그러니까 이 어쨌든 재판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도는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거를 빼놓고 그럼 어떻게 내란을 뭔가 뭐 하자는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그러니까 수 지금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럴 거면 그거면 왜 잡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보안, 안보 이런 거 이런 중요하다고 부분은 느껴지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예.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과 또 내일 당장 달라질 수 있고 조은석 특검이 요즘 뭐 특검들마다 기자들 만나서 매일매일 이제 뭐 백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아마 다른 입장이 나오면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MBN이 네. 이게 뭐 네. MBN이니까. 네. MBN은 MBN이다. 예, 예. 자, MBN. MBN은 MBN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궁금해 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는 저희가 앞서서 이미 했어요. 법사위원장과 이제 이 조은석 특검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보니까, 뭐, MBN 보도를 믿지 말자, 혹은 뭐, 보도는 보도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뭔가 수렴돼가는 것 같은데, 네. 좀 상황을 좀 보자고요. 네. 예, 워낙에 이제 특검 관련된 이슈는 뭐 언론사에서 다 취재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흘러나온 정보를 가지고 단독 보도를 일단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신속성도 중요한데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들은 속보 경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도된 오보들도 내기도 하거든요. 뭐 특히 특검을 좀 흔들려고 하는 시도 꼭 MBN 이 보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네, 언론사마다. 네, 과거에도 보면 뭐 그런 보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속보성 보도요. 단독을 달고 자꾸 나오는 보도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예. 좀 차분하게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김태현 기자님이 네. 또 이런 쪽으로 지금 취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묵직하게 좀 정리된 내용들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영식이 형 그만 벌으라고 했던 그 김태형 기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실을 기반으로. 네, 이제 그만 사실관- 벌었으면 좋겠다. 예. 자, 사실관계로 정리되어 있는 이제 특검 보도를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자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단독 보도고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럼 특검 내용도 좀 살펴보면 자, 어쨌든 초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검찰의 초기 수사팀이 발견을 하지 못한이 아니고 발견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김건희의 육성 녹취 네. 검찰 고검 수사팀이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이게 이제 3년간의 통화 내용 확보했다는 거 알려집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김규현 변호사의 SNS에 따르면 네. 과거에 이게 아마 차순길 부장검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20년대 초반까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0년 4월에 이제 고발된 사건이니까 2021년 모월까지 조사를 하다가 교체됩니다. 교체되고 나서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이 있는데 그 어간에 있는 팀이 이거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견 못한 게 아니라 네. 안 했겠죠. 심지어 미래에셋 증권도 압색을 했어요. 맞아요. 했는데 서버를 안 뒤졌다? 말이 안 돼요. 서버를 안 뒤질 거면 압색을 뭘 해요? 그렇지. 아니 거래를 뭐 전화나 뭐 이런 것들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버를 압수수색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거래 기록을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그쵸.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훌륭한 작가님의 취재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검찰 압수 물품 목록에 이미 미래에셋 대우라는 이름이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해서 기록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홍사훈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록 목록을 보면 실제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해가지고 신한 대신 DB 미래에셋 대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압수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럼 압수하고 안 봤다 이겁니다. 그죠? 압수 적용을 안 하는 거죠. 확인하고 숨겨놨다. 가 더 맞지 않을까. 네. 이게 정말 이거는 근데 지금 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발표를 한 조상원 네. 4차장 검사였죠 그때. 네. 이 양반은 사표 쓰고 나갔잖아요. 압수 나갔죠. 근데 공수처에 입건돼서 제가 알기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받으면 처벌 받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검이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수사하면서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검찰도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민중기 특검이 또 판사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좀 믿음이 가는 구석도 있는 거죠.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에요. 예. 예. 특히 이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형량이 너무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 거. 맨날 대충 뭐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나중에 최종으로 또 가다 보면 그게 또 깎여가지고 그렇죠. 뭐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이제 나는데 네. 제가 이제 법사에 간사할 때 네. 저한테도 첩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수사 기록을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는 순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빼박의 어떤 뭔가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손을 안 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이제 야 이게 그런 인간이 지금 뭐 우울증 타령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진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상은 했는데 검찰이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뭐 잘해서 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 덮어서. 덮어주는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기소하지 않는 것. 작심하고 덮어준 거죠. 수사를 해서 털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참. 아. 근데 예. 말씀. 지금 이거를 검찰이 굳이 이제 파묘를 해서 이게 또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뉴스공장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걸 또 허술하게 기소를 해서 특검에서 빼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또 몇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리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마약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죠. 갑자기 팀을 만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망치는 거죠, 사건을. 네. 망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슷하게 이것도 검찰이 다칠 수 있으니까 덮어줬다는 게 드러나면 네. 지금 막 급하게 만져가지고 예. 좀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네. 검찰도 그렇고 뭐 펜코 수계 쪽도 그렇고 막 마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되게 사악하다 네.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좀 많이 짜증이 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는 짓들 보면 저는 되게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예. 뭐 펜코 수계 있다 시간 되면 좀 얘기하겠지만 예. 검사들도 막 5만 가지 센 척 다 하잖아요. 막 양복 입고 네. 자기네들이 뭐 된 것처럼 하는데 예. 윤석열 그 한창 그 설치고 다닐 땐 네. 2%의 찍소리도 못하던 그쵸, 인간들이 못했죠. 맨날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또 뭐 대단한 인간들인 것처럼. 예, 예.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다 우르르 그냥 누구 이렇게 밑에서 그 줄 서가지고 자기 출세나 생각하고 그렇죠. 해야 될 때는 그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게 찌질한 게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징계는 그렇게 발끈하더니만 예, 지금 하는 짓이 진짜 찌질한 것들이에요. 피의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찌질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눈을 안 마주치시길래 이거를 동의를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사악한 거라고 가면 안 된다 봅니다. 능력 있는데 머리를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예. 저게 뭐 능력이라고 좀 포장되는 것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 프레임을 깨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짜친다. 이거. 사악한 건 사악한 거예요. 네. 자, 근데 김건희는 지금 입원한 지 며칠 된 거야? 3일 됐네. 그죠? 네, 3일 된 3일 정도 거잖아요. 됐네요. 네. 그리고 이미 KBS 보도로 나왔지만 세 번째 출석 요구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입원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 뭐
김건희도 지금 검찰 조사에 불응했고 3번 불응했고요. 네. 경찰도 지금 윤석열 나오라고 했는데 3번 다 불응했죠. 그럼 둘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사실은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에 예. 소환 요구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네네. 신병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소환이 안 돼. 네. 그럼 발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데리고 와서 네. 수사를 하고 48시간 지나면 풀어주는 거예요. 네. 구속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경우에 쓰라고 체포영장 제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차피 하려고 안 하죠. 특검이 할 거니까 우리 안 하겠다? 아, 특검이 할 거니까 우리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뇌부들은 예. 무서운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이 언제 승진한 사람들입니까? 윤석열 정부. 그렇죠.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처럼. 왜요? 왜요? 그렇게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구린 짓을 다 얽혀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다 발목 잡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네. 뭐 특히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추측성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오늘 뭐 제가 다른 프로에 나갔더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종호라고 네.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예, 걔가 예, 예. 예. 김건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임성근 좀 살려주라고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걔가 전화하면 왜 김건희가 그렇게 또 윤석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발벗고 움직이게 만드냐. 무슨 게 있다고. 서로 다 발목 잡아 있는 거예요. 아, 예. 이종호가 진술하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터질 테니까. 그렇죠.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다 서로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사슬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센 사람인 것 같지만 부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맞아요. 누구든 전화해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는 지금 네. 이게 이제 오늘 다스베이다에서 이 말했다가 김어준 공장장이 닥치라고 말하긴 했는데 김건희 씨 네. 약물 검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아니, 진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충분히 이상한데 예.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아산병원까지 갔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분이 아무튼 뭔가 그 인천 세관 마약 사건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도 저는 좀 다르게 관저에서 물 예. 썼다는 물을 부분. 엄청 많이 쓰는 것도 참 아.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예. 예. 그 개수영장 그 사이즈로 그 물 그렇게 못 써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특검에서 네. 조금 좀 귀찮으시더라도 약물 검사 꼭 해보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약물 얘기까지 나왔고. 네. 예, 어디에서는 항상 이런 거 할 때 독약이라고 해야 된대요. 예. 그래야지 그 유튜브에 노딱이 안 붙죠. 노란색 딱지가 안 붙는다고. 네. 저는 예. 이제 대한뉴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남의 채널에서 그냥 했어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 야, 노딱수게. 자,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이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일단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만났고요. 중앙지검의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 만났고요. 여기는 이제 명태균 수사 관련이고, 그 남부지검은 이제 저기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하는 남부지검 신응석 지검장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응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찐윤인지는 몰랐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뭔가를 민중기 특검이 논의를 한다라는 게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수사의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협의하고 조율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윤석열 묻은 자는 특검이 쳐다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니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혹은 뭐 검사들 파견받는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 생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어느 정도 다 수사기관들이 경찰이든 검찰이 만지던 사건들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기록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의 당부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런가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다시 처음부터 본다. 뭐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건을
보기를 좀 기대합니다. 근데 뭐 검찰 내부 조직이라는 게 이제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뭐 검사 동일체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뭐 후배 검사, 선배 검사 다 얼기설기 조직도가 다 얽혀 있잖아요. 과거에 어디 지검에 있을 땐 또 우리랑 친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예. 그 팀 안에서 엄청난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기소까지 가야 된다는 팀이 있었고 어. 안 된다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예. 그 엄청나게 그 격렬하게 제가 다퉜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최근에도 이제 그 김건희 그 조사할 때 네. 불러서 진짜 정식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예. 안 된다는 검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처럼 한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 막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을 뽑아갈 때도 네. 잘 보고 네. 그러니까 수사팀에 들어있었으니까 다 좋은 사람 또는 다 나쁜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쓸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잘 보고 골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제가 뭐 다 언급은 아니 그냥 언급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검찰 인사 특검팀에 검찰 인사 4명이 중간 간부급으로 들어가는데 뭐 최희만, 송봉준, 정선재, 인훈 뭐 이런 부장 검사급이거나 대검 이제 과장 검사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과거 남부지검 출신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응식 지검장이 남부지검에 있다 보니 이제 여러 이제 이 관계도 인맥 관계도에서 또 찐윤 뭐 또 내란 묻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인데 방금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응답 주신 걸로 이제 가름을 좀 하고요. 빨리 정식 브리핑이 좀 이게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네. 정식 브리핑 방향을 해서 기자들 다양한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유튜브 언론들도 입장을 시킨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브리핑실에. 그러니까 특검 브리핑실에도 우리 유튜브 언론들이 좀 가가지고 예. 제대로 된 질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야시장의 박영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실례지만 구독자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구독자 이제 6만 됐습니다. 예,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시면 아, 다시 들어오시죠. 아, 아, 왜 그러세요? 거지라니까 왜 또 내 연봉 얘기에 부끄럽게. 아니 지금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예. 자꾸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도 들어가서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맞아요. 같이 갈까요? 예? 같이 할까요? 전 영화 유튜버라서요. 이렇게 피해 나갈 줄 알았습니다. 야.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또 네.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세 분 얘기 나누시는 도중에 김경호 변호사라고 아시죠? 알아요. AI AI. 변호사님. 네. 아 이분께서 네.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참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을 향한 경고, 아까운 회초리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나이브하게 굴면 언제든 회초리를 들겠다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네. 네네. 조은석 특별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요? 예, 이유는? 방금 전에 저녁 10시 반에. 이유는 특별검사법 법률상 의무 고의적 불이행, 내란 진상규명 저해 행위라고 담았어요. 그래서 법률상 수사 대상 고의적 축소, 사건 이첩 의무 불이행, 이건 우리 아까 다뤘던 것 같아요. 그 군사로 네. 해서 하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자의적 해석, 이것도 아까 그 얘기예요. 진상 규명 저해 및 핵심 피의자 비호 의혹이라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법률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 규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런 사유로 사퇴하라, 이제 이런 고발장입니다. 아유 정말 참 예민한 사안을 저희가 또 다루게 됐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MBN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지금 보면 약간 제가 좀 아쉬움을 만약에 말한다면, 만약에 법상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럼 국회를 찾아와서 내가 적극적으로 수사할 테니까 애매한 부분 법을 개정해줘 차라리. 특검법을 좀 바꿔줘. 특검법이 특별법이니까 요거 좀 요런 부분 좀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근데 저 MBN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약간 그런 적극성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람이 가감없이 수사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내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조차도 다 넘겨서 한꺼번에 쭉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법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이런 스탠스가 좋은데 예. 그런 부분 좀 아쉽네. 네. 뭐 이제 요 내용은 내일 또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자 히두 타임 가겠습니다. 아, 개혁신당은 근데 왜 불법 현수막 논란이 있다고 하죠? 여기 개혁신당은 바람잘 날 없는 지금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팬코 안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면 네네. 예,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일단 본다고 아, 그래요? 깔아두고 보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네. 팬코 안에서 현수막 좋다 이러니까 예. 막 이제 시민들 걸어다니는데도 이제 불편함을 유발하는 예. 2.5m 이런 기준 안 지키고 예. 그러다 신고당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현수막 팬코에서 벗어나세요. 자,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15일 이내의 표시 기간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현수막 신고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구 실태 조사를 또 한다고 하고요. 하필이면 또 오세훈의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개혁신당의 그 5개 광고물을 또 이제 조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과태료를 적극 검토한다라는 공문을 또 이제 개혁신당 쪽에 보낸다라는 예정인 것 같아요. 사실 현수막은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대로 뭐 벌금을 내든 뭐 하든 이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네네. 오늘 또 이제 박주민 의원님 계시니까 네네네. 최근에 그 팬코 공론화된 거 예. 요건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 이건 딱 보건복지랑 연결된 거거든요. 자, 히드 타임 가겠습니다. 이 FN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본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팬코에 기이한 운영 시스템이 이제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데 코인 네, 이거? 그 사설 도박. 사설 도박. 그 문제가 지금 청소년 그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 지금 그게 운영진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그러니까 24년 4월 2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면은 이 음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운영진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지금 1년 넘게 또 그걸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안에서 한마디로 사설 토토, 네. 사설 도박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공론화가 시작이 되니까 팬코 유저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 줌이다, 이거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나중에 국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이 지금 그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오. 약 390만 명 재학생 중에 예. 4.3%에 해당하는 16만 7천 명 네. 최소 한 번 이상 그 도박을 해봤다 하고요. 그 16만 7천 명 중에 1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 네. 6개월 이상 그 계속 도박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런데 지금 버젓이 노출이 되게 한 게 팬코고요. 또 그 도박 상담을 또 하잖아요. 네네네. 상담을 할 때 그 연령대 이 문제가 있는 게 네. 고등학생 비율이 한 3.2%, 중학생 비율이 5.1%, 초등학생이 6%예요. 도박의 저연령화. 근데 이 팬코라는 사이트는 성인 인증도 없이 예. 그냥 바로 사설 토토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2015년에 중학생 때 팬코에 그 처음 알게 돼서 가입을 한 유저가 2019년에 자기 끊고 싶다. 지금 팬코 중독됐다. 라는 얘기도 했고 다른 막 블라인드 같은 데서도 어떤 직장인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팬코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도박 중독입니다. 이 문제를 운영진은 뻔히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건지 뭔지 개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도박 없는 학교라는 그 시민단체 교장 역할하고 있는 분도 고발을 하셨대요. 원래 온라인 도박 기획자였어요. 네. 근데 청소년들의 어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문제, 중독 문제를 보면서 이걸 싸우기로 결심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고발을 직접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지금 굵직한 이슈들 많잖아요. 3대 특검 지나고 나면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공론화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인스타 스레드 그리고 또 실제로 인터넷 방송 문제 거기서도 막 지금 사이버 레카들이나 아니면 엑셀 방송 그리고 막 자금 세탁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십수년간 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건 특히 보건복지 문제랑 직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잘 그 위원회 차원에서도 나중에 저기 좀 한번 그 저희 의원실에 네. 방문하셔가지고 자료도 좀 주시고. 좋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정당의 특정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특정 포인트를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온라인 포인트가 쌓으면 밖에 나가서 현금으로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진짜 뭐랄까
이 온라인 사이트만 열심히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알바비를 마련해 보겠다. 사실상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난 이념이 없는데 나는 지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인데 계속 뭐 특정 정당의 행사를 가거나 유세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그 당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가입 그 한 내역을 올리거나 해서 포인트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또 현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상 이런 게 오염되기도 하겠지만 도박에서도 빠지기 힘든 것. 그러니까 두 이게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사이트에서 해명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에 3만 원, 최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그 10만 포인트밖에 거래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못 파는데 이걸 가지고 호들갑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문제는 근데 그건 아니지. 사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네. 중고나라 같은 데서 제가 손 벌벌 떨면서 진짜 뭐 1000포인트만 팔아주세요. 그리고 나면 거래하고 나서 다 그 포인트를 도박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 현상이 지금 버젓이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펜코란 사이트에서는 박주민 만세 하면은 비추천 받는다고 막 합니다. 그래요? 그쵸. 예. 거기는 이준석 만세 말고는 다른 누구도 만세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은 이제 막 포인트를 막 주는 거고. 그쵸. 그래서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공급을 하게 되죠. 아니 근데 25만 원, 30만 원이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주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왜 여기서는 왜 또 25만 원, 30만 원 우습게 봐요? 그쵸. 네. 이런 비추받습니다. 논리적인 말, 팩트. 그렇지. 비추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8cm라고 자꾸 가짜뉴스 뿌리고 있는데 네. 뭐가 더 제가 지금 이거 공격하니까 갑자기 논점 이탈해서 아이, 그 펜코 정계 검색어 순위가 갑자기 황희도 1위 2위 158이에요 158이 제 키라고 아.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논점 이탈하지 말라. 네. 뺑코 수계를 건드렸다고 해서 네. 이게 지금 최고존엄 건드렸다는 죄로 지금 그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최고존엄이 지금 9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발하시라. 분발하시라. 네, 황희도보다 순위가 낮으면 어떡합니까 펜코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한테 158이라 그러면 우리 창석이 형과 헬마 형은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펜코 수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요, 의원님. 아니, 우리 세 분 다 의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만난 정치인들이 예. 다 국민의힘 그래요?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우재준 의원이 국민의힘 맞아요. 의원이잖아요. 예. 그분 만나가지고 어디 대구에서 사진 찍은 게 또 올라왔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또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에이 알면서 뭘 물어봐. 아니 물어보는 거죠. 원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건너가려고 한다. 네. 합치려고 한다. 네네.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여러 가지 좀 얻어가면서 합치려고 한다 그러는데 시동을 거는 건가? 홍준표 시장하고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장난건 데 홍준표랑 이준석은 뭐 같이 일주일 이상 못합니다.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지금까지 홍준표가 독고다이로 계속 뛰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홍준표 같은 그 꼰대 스타일은요 이준석을 하루도 못 견딜 거예요. 네, 실제로 페북 차단 한동안 했었어요. 네, 절대로 못 견디고 제가 뭐 이제 아무래도 대선 끝나면 슬슬 국힘으로 기어들어갈 각을 보겠거니 했는데 네. 역시나, 슬슬. 역시나 창의력 없는 친구다. 네. 어찌 일이 그렇게 뻔하게 보이는 짓만 하나. 네. 근데 뭐 요즘에 또 막 그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막 예. 약간 동정심 유발하려고 그러는지 나 네. 정말 제명할 거야 이 동정심 유발하려고 그러는지 되게 불쌍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전 박주민 의원님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더라고. 와 스노우볼 걸려서 여기 가는 거. 예전 박주민 왜 그 예전 박주민 의원님 별명이 거지갑일 때처럼. 네. 근데 박주민 의원님 그거 내추럴이었잖아요. 네. 이준석 지금 약간 연출된 막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키 행보를 위한. 네. 그리고 지금 제명안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지금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낫다라는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런 모습이 노출되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마지막 주제인데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뽀사분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정당 해산 해도 시켜야 된다 그냥 날려야 된다. 저도 인터뷰 제목은 봤는데 예. 80명 정도가 공범이다. 후보 바꿔치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분도. 사실 그렇게 돼야 또 본인이 또 예. 되니까 주목을 받고. 보수 재편의 어떤 구심점이 되겠다 본인이.
어떤 폐허 위에서 왕을 해먹겠다. 페어 위에서 네. 페어에서 왕을 하는 그 왓치맨이라는 영화 보면 오즈벤 디아즈가 그런 멘트를 쳐요. 예. 나는 폐허 위의 왕이 되겠네. 대사를 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예. 뭔가 그 어떤 누구 라인 뭐 이런 거 살아 있으면 예. 독고다니는 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네. 박살 나라 니들. 예. 박살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해체 재조립해가지고. 예. 근데 언제나 뭐 그랬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몇몇 의원들 만나면 특히 이제 그 찐윤이라고 불리는 실제 그 당의 주인들. 네. 윤석열조차도 도구로 썼을 것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이 예. 학을 뛰게 만든 거예요. 여러 사람을. 홍준표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겠죠. 뭐 다른 의원들도 막 네. 진짜 얘네들은 더 이상 당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냥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번 대선에서 폭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근데 41% 나와버리는 바람에. 예, 되게 애매해지면서 맞아요. 막 이런 더안 상황인데 예, 홍준표는 그래서 정당 해산이라도 해보라. 해야지 내가 진짜 쓰지. 예, 페어에서 네. 왕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거네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뭐 요런 쪽이 계속 만나던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당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예. 한 방에 뭉치게 될 겁니다. 조만간 좀만 기다리세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빨리 예. 윤태용 관련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예. 이분이야말로 지금 자꾸 미래 그러게. 계획 세우시던데 그러게. 본인이 지금 미래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철저히 세워야죠. 특검의 산을 넘을 수 있을지. 방이 몇 평이고. 차라리 그럼 먼저 그 방에 좋은 아랫목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전략은 괜찮은데 자꾸 정치적 미래를 설계 미친 거야? 아니 제정신이야? 본인한테 정치적 미래가 어딨어 지금. 진짜. 그분이 저기 성일종. 네. 일종. 예. 근데 성완종. 그때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넘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난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들 함께 여러분들과 다뤄봤고요. 끝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거의 없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은평갑 네. 더불어민주당 와 이름 까먹은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더 멋들어지게 소개할까? 박주민이에요. 예. 진짜 대변인은 안 되겠다. 아니 왜 저 중간 텀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인터벌이 이렇게 길어서 이 대변인 하겠어요?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